염려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 2차 회의의 공식 결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결의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차기 회의 일정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의사항은요, 우리가 지난 1차 회의의 공식 결의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여러 상황을 볼 때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세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 기관의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기 지난 1차 회의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결정 사항인데요. 지난 1차 회의 이후 오늘 이전에 그 사이에 9월 3일에 한교총, 한기총 두 기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교연까지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2차 회의에서 첫 번째 결의사항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우리가 발표드린 대로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세 기관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 기관의 공식 만남을 추진한다. 그게 첫 번째 결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교총, 한기총하고는 9월 3일에 만났는데요. 그 세 기관의 입장이나 상황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 그럴 테니까 세 기관이 한꺼번에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좀 편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두 기관끼리 만나고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봐서요. 한교연, 그러니까 한교연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충분히 경청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양경희 목사, 고영주 목사 두 분을 한교연과의 대화위원으로 위촉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게 두 번째 결의사항입니다. 양경희 목사님, 고영주 목사님은 지금 여기 기관통합준비위원회 7인 위원 중에 다 들어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대화위원으로 위촉해서 한교연 그쪽 분들과 만나서 좀 한교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깊이 경청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두 분을 대화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 대통합 관련해서 우리 한교총에서 우리 한교총 회원교단에 보낼 그런 메시지, 공문을 우리가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고 길지 않습니다. 수신 한교총 회원교단장 귀하 참조 총무 혹은 사무총장. 제목 2021년 한국교회연합기관 대통합 추진에 관한 청원. 우리 9월에 이제 총회하는 그 교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단적으로 적절하게 이걸 다뤄주시도록 하는 거죠. 네 가지입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원교단에 문안드립니다. 2.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은 2017년에 창립된 이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 연합단체로서 각 회원 교단 간의 연합운동과 공동의 목표인 복음의 전파와 변증에 있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정한
한국교회 총연합 정관 제3조 목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연합기관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한교총은 제4회 정기총회 2020년 12월 3일 제4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서 2021년 8월 9일에 한국교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소강성 목사, 그리고 우리 소강성 목사님은 우리 한교총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죠. 한국교회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 8월 26일에 한국교회 기관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목사 직전 우리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각각 조직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1989년 설립,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교연 2012년 설립, 한국교회연합과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와 네 번째, 연합기관 대통합은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갱신과 여력의 토대를 형성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사회와 교회의 희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한 노력임을 이해하시고 새 연합기관이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어지는 교회연합 정신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이비 이단과 금권 선교를 일소하고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5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고요. 네 번째 결의사항은 차기 기관통합준비위원회 제3차 모임은 9월 29일 오전 10시 한교총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 2차 회의 공식 결의사항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전화 우리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신문화 송사홍이라고요. 그 3일날 한기총 만나셨을 때 그 오전까지 그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저희도 이제 그 3자가 모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급하게 바뀌었거든요. 한교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을 안 했어요. 불참한 까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한교연이 저만의 사정을 그렇죠. 네. 왜 참석 안 하셨는지. 예.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인 거라고. 예. 그거는 사실은 왜 참석을 안 했는지는 한교연 쪽에 취재를 하셔야 그거는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한교연 쪽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 기관이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슨 내부적인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저만의 사실이 한교연 쪽에 취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참석 요청을 하셨나요? 그냥 모임에? 그런데요. 저희 한교총 쪽에서 양쪽을 초청해서 모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 공문을 내지를 않았는데요. 그냥 유선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한교총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세 기관이 통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심 역할을 우리 한교총이 한다 이렇게 맡겨진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한교총 쪽에서 공식 공문을 보낸다 그러면은 공문 발신 또 수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저쪽 두 기관에서 그게
그 두 기관의 결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 그 미팅은 공식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이렇게 해서 전화로 그쪽에 일분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같이 좀 만납시다.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그냥 좀 시작해 줍니다. 여기 보면 그 교단장들의 보내는 공문에 보면 한국 사회 무리를 일으킨 사회기관과 금권선거를 일소한다는 게 이게 사실 좀 번향을 사회기관과 금권선거에 대한 거를 한기총이나 한교연에 소속된 걸 말하는지 아니면 한국총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 그건 뭐 전체 세 기관 전체 모두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뭐 어디 상대 쪽을 겨냥하고 이런 문제가 당신들은 있고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우리 또 세 기관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구성은 우리 모두의 불찰이고 우리 모두의 참 못난 모습이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기관에 좀 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보면은 한참 몇백 년 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성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교총 회원 교단들에게 보내는 지금 질문하신 그런 거는 세 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러는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정도. 네. 반대로 지금 한교연에서는 네. 한교총에 대해 직접 겨냥을 해서 내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WCC를 거론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 교연이 그렇게 한 교연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원론적으로는 지금 세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어느 분들이나 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원론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거는 공감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조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한교연 그쪽 분들의 한교연의 입장에서는 뭐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잘 쭉 진행이 된다면 한 기총이나 우리 한 교총이나 각자의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는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교연에서 우리 한 교총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 우리 이제 지금 WCC를 문제로 삼는 것 같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된 거에서 WCC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교연 쪽에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 예. 한기총에서는 아무래도 뭐 저번 통일 모임에도 나왔고 뭐 통합에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교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트위터에서 들어보면 뭐 통합 없다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한 교총이랑 한 기총이랑 두 기관만이라도 먼저 통합을 하실 건지. 예, 그거는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2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질문하신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위원들이 나눈 얘기는요.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의 입장을 내고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노출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교연은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인 것 같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위원들의 의견이 양쪽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기총하고 먼저 통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또 한 교연하고 먼저 통합하는 게 쉬울 수도 있겠다. 양쪽 의견이 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교연 쪽이 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기총은 이건 다 공개적으로 아는 문제니까 또 여기 각 회원 교단에 보낼 이 공문에도 나온 것처럼 2단 문제가 사실은 그게 뭐 있고, 근데 한 교연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한 교연 그쪽 계시는 분들의 정서적으로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건 모르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경청하고 또 서로 대화하면 오히려 한 교연 쪽이 만약에 세 기관이 한꺼번에 통합이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할 때 그때에 그러면 한 교총하고 양쪽 두 기관 중에서 어디가 더 통합이 좀 더 용이하겠느냐. 근데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두 개가 다 있었습니다. 한 교연 쪽이 오히려 지금 이제 대외적인 입장은 그렇지만 근데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거기는 유달리 뭐 뚝 부러지게 걸리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한 기총은 임시 대표 회장께서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 기총 쪽이 이단 문제가 적절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면 더 쉽지 않겠느냐. 근데 양쪽 의견이 다 있더라고요. 예. 또 질문하시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독부모 유성입니다. 그 3일날 한기총과 만남 가지셨는데 그날 만남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교단의 공문 발송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각 교단의 그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각 교단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날 그 대화는요. 오늘 여기 회의 시간에도 보고가 됐는데요. 저희 한 교총 쪽에서는 이 기관통합위원장이신 우리 김태영 목사님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최종호 목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님이신 소강성 목사님 이렇게 네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한기총 쪽에서는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님하고 길자연 목사님하고 원기호 목사님하고 그리고 김정환 사무총장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날은 구체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뭐 서로 다른 또 교계에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우리 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자. 양쪽이 다 그렇게 뭐 덕담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이신 분들 마음들이 어쨌든 참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인데 언제 뭐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우리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협의나 합의된 내용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관련해서 우리 한 교총에서 우리 회원 교단에 보내는 이 공문은 취지가요. 당연히 우리 한 교총은 우리 회원 교단들로 구성된 그런 우리 연합체니까 이번 9월 달에 각 교단들 총회가 있는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들의 우리 연합체로서 한 교총이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연합체로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원 교단에 마땅히 홍보해야 되고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1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교단들이 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이 있을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내용 아까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서 아직까지 추진 과정에서 어떤 협의나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세 기관의 통합인데 지금 세 기관이 공식 미팅도 아직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큰 거는 우리 한교총에서 회원 교단 내에 그 교단들에게 또 총회를 앞두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이런 거를 보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원 교단들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은 한교총에서는 요 공문을 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 교단에서 뭐 인정하고 뭐 결의까지 거치는 교단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느 교단은 보고서 뭐 이거는 뭐 결의할 사안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구나 하고 보고만 받고 끝날 교단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교단들마다 회무 처리 과정이나 또는 의장이나 거기 집행부가 판단에 따라서 결의까지 할 거라고 볼 건지, 또는 결의까지는 하지 않고 보고만 그냥 받는 거로 처리할지, 그거는 뭐 교단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또 질문 있으면 주시죠. 그 10월 31일 1차 회의 때 10월 31일까지 통합 시간 그렇습니다. 정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유효한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기 그 결의한 것이요. 제가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난번 결의상에서 두 번째인데요. 2021년 10월 31일을 기한으로 통합을 위해 힘쓰며 기한 연장은 필요에 따라 추후 논의한다. 여기 구체적인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10월 31일까지입니다.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네. 그 공문에 그 세 기관의 연합을 위한 그런 한교총의 어떤 결정이 되면은 다른 회원 교단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이런 요청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네,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근데 현재는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한 기총 한 교회가 이런 사항을 현재까지 협의했습니다. 또는 뭐 이런 사항을 뭐 합의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교단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근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요거에 근거해서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기자 인터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1차 회의 때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한 것이 우리 한교총 내부에서는 이 통합에 대한 거는 요 지금 회의 김태영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관통합준비위원회 여기에서 활동한 거를 이제 보고를 미래발전위원회로 올립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소강성 목사님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통합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올린 거를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상임회장회의로 올립니다. 그리고 상임회장회의에서 결의해서 총회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교총 내부의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 통합 이제 미래발전위원회 그 정도 차원에서 뭐 결의가 됐을 때 뭐 각 교단으로 보내서 이거를 좀 각 교단별로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지, 아니면 총회까지 거친 사안을 각 교단으로 보내서 결의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건지, 뭐 요거는 또 한교총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이 사안 외에 더 구체적인 어떤 거를 결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문안을 구성한 거지. 한기총 한교연 또 그 한기총 이렇게 세 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그 합동 아직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교연에서 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CC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감리교나 기장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교연의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지 좀 혹시 그런 생각들이 뭐 대화가 더 진행되면서 굳이 현재는 뭐 한교연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지금 기자님들이 WCC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WCC가 아니라 NCC죠, 그죠? 근데 NCC는 감리교나 기장뿐 아니라 통합도 NCC 정식 감염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교연에서 정체성의 문제 이렇게 하면 통합, 감리교, 기장 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뭐 NCC 가면 다른 교단이 우리 이제 한교총에 더 있다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통합, 감리교, 뭐 또 기장 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데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한 교총이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연합체다.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교단은 또 따로 그쪽으로 하고 우리는 진보는 빼고 보수만 한다. 근데 한교총의 최초 구성 요건이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한다. 그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지.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진보 보수를 딱 갈라놓고 진보를 빠져라. 우리는 진보 쪽 관심이 없다. 우리 보수 쪽만 한다.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에요. 한 교총은 현직 교단장 중심의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기본적인 표방 여기 이제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뭐 이런 거 보수 복음주의 이런 거 표방 다 공식적으로 합니다만은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대표성을 갖는다. 이게 기본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또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회의의 제가 볼 때 핵심은 결국 그 성명 4번에 사입이단과 분권 선거 일수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반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아니 질문 먼저 하시고 네,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성명 애초에 준비했던 문구에서 바뀐 게 그거고 그 오늘 회의에서 아마 그걸 조율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질문하시고 예, 회원 전체 위원장 비롯해가지고 회원 전체가 이 부분에서 이걸 삽입해야 된다 선언적으로 그렇게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질문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있는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협상 과정에서 이거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를 회원위원회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는 이 사입 이단과 분권 선거에 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포를 하는 셈이거든요. 제 목소리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대답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님이 오늘 제가 결의사항을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이 4번째라고 했는데 4번째가 아니고 3번째. 아, 세 번째 네 죄송합니다. 번째는 이제 차기회의고 예, 예. 그다음에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회의 때 세 기관 적극 통합하기로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한 기총과만 공식 미팅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 기관과의 공식 미팅을 추진한다. 그리고 2번이 한교연과의 공식 미팅이 없었는데 그래서 양병희 목사님이 옛날에 한교연 쪽에서 또 지도자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도 알고 하니까 양병희 목사님, 우리 고영수 목사님을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대화위원회를 해가지고 심탄회하게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교총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런 입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공문 보낸 거는 뭐 어느 단체에서든지 회의에서 기본 공문이 초안이 돼서 거기에서 이런 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은 늘상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이비 이단 금권 선거 문제 선거 이거를 일수한다. 이거는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제일 초점이 그거로 보는데 그건 기자분의 해석이시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나갈 때 뭐 어떻게 반응할까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한국교회가 연합기관 통합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교총 쪽에서는 우리 한교총의 회원 교단들에 나가는 공문인데 그러니까 회원 교단들에 나가는 공문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기본적인 사안 뭐 그런 게 당연히 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자유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게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뭐 그냥 잠깐 논의하면서 이 문구에서 뭐 이렇게 좀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된 거지. 제일 중요한 제일 오래도록 얘기한 게 1번하고 특히 2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기총 한 교연의 양쪽 기관의 우리 위원들이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알고 있는 만큼의 정보 분위기를 교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왕에 결의한 것처럼 세 기관의 통합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교총 쪽에서는 노력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의견을 긴 시간 나눈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양병희 목사님, 고영기 목사님 이 두 분을 비공식적인 대화위원으로 해가지고 일반 언론에 지금 한 교연이 미온적이라는 어떤 이런 사인도 보이니까 그래서 한교총 쪽의 의견을 충분히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경청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세 기관의 공식 미팅을 추진한다. 근데 공식 미팅을 하고 진행되다 보면 뭐 기자님이 얘기하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뭐 중요 문제는 사실은 대여섯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테이블에 나오겠죠. 근데 그게 테이블에 나오도록까지 가려면 어쨌든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기총과는 어쨌든 뭐 덕담 또는 예비적인 뭐 1차 만남을 가졌는데 한교회는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자연히 얘기에서는 제일 장시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쨌든 우리 한교총 쪽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한교연하고 접촉점을 만들자. 그래서 그 얘기가 제일 긴 시간 논의됐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이제 기자들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인용이 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조금 불완전하게 인용된 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하시는 것인데 인용하지 말고요. 기사에서 인용하시지 말고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결의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는 통합을 위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방금 공문에 관련된 것은 공문이 세 번째입니다. 공문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그것은 내부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합추진위원들 3자간 통합추진위원들이 나와서 설령 9명 혹은 12명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온전하게 합의를 했다고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통합추진위원들은 각자 자기가 속하는 기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각자 기관의 결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네 번째 그 공문의 내용은 우리 내부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마지노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내부 교단, 내부 회원 교단으로 보내는 공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를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 일단 제가 그 공보 쪽 기자님 질문에도 대답한 것처럼 그 취지가 뭐냐 그러길래 지금 우리 한교총이 교단들의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9월에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교총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 소속 회원 교단들의 현재까지의 상황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 우리 회원 내부에 보내는 공문 내용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봐지거든요. 그게 기준이 될까요? 왜냐하면 공문이니까요. 아니, 공문에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를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100%될 수도 있고 50%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언적인 내용이죠. 선언적인 내용이지 이게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죠. 그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그 부분은 뭐냐면
이단 문제 참 이게 좀 민망한 그런 발언이기도 한데 이단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쪽에 주요 교단들이 있는데 주요 교단들이 이단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합하자 아무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금권 선거라든지 과거에 불명예스러웠던 연합운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얘기지 그게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죠. 누가 그럼 금권 선거하고 타락 선거 하자고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연합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선언적인 얘기지 그것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자님은 지금 한교총 쪽에서 내부에 보내는 공문 형식으로 조건 제시한 거 아니냐 이게 물어보고 싶은 조건 제시안이 아니라 등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 기자님 생각은 이제 그거를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고 확인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근데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단 문제가 한기총에서 한교회로 갈라지고 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관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단 문제 해결 안 하고 이단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놔두고 통합하자 그럴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될 수 없는 게 이거는 말하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그야말로 선언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교총 쪽에서 공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거를 미리 조건으로 제시했다고는 전혀 해석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사무총장 얘기 말씀해서요. 좀 말씀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 더 그러시군요. 이상 설명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나와주세요. 다음 일정 알려주세요. 다음 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9일 오전 10시 우리 여기 한교총 회의실에서 3차 회의 잡혀 있습니다. 우리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 개별 접촉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한교영 측과의 만남은 3차 29일 모임 이전에 가질 예정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좋겠죠. 그래야 여기 또 두 분을 위촉한 이유도 그거니까 예. 아마 두 분이 한교연 쪽하고 연락을 하셔서 적절하게 모임을 하시죠. 그리고 저 한교연 쪽에서 위원으로 양병희 목사님을 이렇게 세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양병희 목사님이 한교연 4대 대표장을 지내셨거든요. 그 부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저희 한교총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기총, 한교연 양 기관하고의 만나고 또 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